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에 목소리가 이렇게 반갑고 크게 나오면 안 되는데 저라도 우렁차게 방송을 시작해야죠. 뭐 우리 주식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배에 힘 꽉 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히려 모든 악재가 다 나왔다. 모든 악재가 시장에 이미 다 선반영이 됐다. 오늘 하루 정도 두들겨 맞으면 또 뭔가에 대해서 또 반등이 나올,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그때 좀 줄이자.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너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 30년 하면서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죠. 저희 때는 이제 주니어 때 미국의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으면 침낭을 가지고 회사에서 깔고 자다가 보다가 글 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FMC는 결국 비둘기가 아니라 매였습니다. 호키시, 네, 아주 호키시하게 다 예상을 했죠. 당연히 WTI 어떤 CPI가 저렇게 죽지 않는 상황에서는 뭔가 인플레이션을 심리를 눌러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좀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적으로 강성반을 해주는 것, 또 그만큼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아직까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미국 FMC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제가 조금씩 침체하는 것은 보이지만 아주 무너질 정도는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잡았고 그다음에 경제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또 뒤집어 생각하면 경제가 이코노믹이 그런 대로 견딜만 하다. 뭐 이렇게 좋은 의미로도, 다 나쁜 이야기인데 좋은 의미로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의 사각편대 비만 치료제,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암문하죠. 암문이 두려워지죠. 가장 금리 인상에 취약한 종목들이 이런 성장주인데,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런 성장주가 치명타를 받을 가능성이 있네요. 이미 이제 치명타를 받아서 꼭대기에서 전부 15에서 20%씩 내려와 있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막막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식시장이 우리 대중이 생각한 대로 간 적이 있습니까? 늘 반대로 움직이고 반대 허를 찔리는 게 주식시장, 이 보이지 않는 이 미스터 마켓의 속성인데, 용기를 가지고 잘 버팁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 정도는 뭐 껌 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놀면서 견뎌야 되죠. 여러분들 화이팅을 응원하며 오늘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제가 매일 아침마다 뭐 방송하고 이런 유튜브가 940개, 1000개가 다 올라가는데 제 구독자가 이제 5,000명이에요. 이러다가 제 올린 파일 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10,000명, 올해 목표 10,000명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숫자가 중요합니까? 진성 고객이 중요하시죠. 네, 금일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다우는 0.2, 다우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1.53, 나스닥이 그냥 뭉개져 버렸죠. 네, S&P 500도 0.93. 우리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는데, 반도체 관련 기업 30개를 묶어놨는데,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그걸 쭉 하기는 오늘은 오른 종목이 한 종목도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나 있습니다.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여기 1년치인데 여러분 조정이 더 있게 보입니까? 아니면 뭐 조정이 거의 다 한 번 더 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장이 무너지지 않다면 다시 이렇게 가서 이렇게 3단 정도, 3번 정도 조정받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바닥은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보죠. 너무 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뭐 거의 다 바닥에 온 것 같다. 오늘 정도 터지면은 제가 봐서는 거의 다 터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 금일 시장 포인트를 읽어보면 생각보다 강한 매파적 발언이었다. 금리 인상 지속하는 거, 금리 지속 상승, 성장주에 치명상을 가할 것이다. 이 부분이 제일 아프죠. 뒤에서도 뭐 결론에서도 한 줄로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에 금리를 크게 내리지 않을 가능성.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기대감을 먹고 사는 이상한 동물인데, 그 기대감, 먹잇감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금리를 뭐 서너 번 내리면서 경기를 살리고 이렇게 하면 다시 성장주의 핵심인 기술주들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점도표 찍히는 것도 봐도 그렇고 쉬워 보이지 않는다. 금리 인하가
이러한 미래의 기대감을 꺾어버렸다는 것, 연준 피벗에 대한 기대감을 꺾어버렸다는 게 가장 큰 아픈, 오늘 시장의 뼈아픈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이다. 저는 이렇게 본 거죠.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늘 바뀌고 또 FOMC의 여러 생각들이 일부러 인위적으로 지금 강세로 긴축으로 몰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연말에 무슨 일이 있고 또 미국의 지난번에 이제 금융위기 은행들이 SVB 같은 것들이 터질 때 금리가 지금 2금리보다 좀 낮은 상태에서 터졌거든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이라든지 어디선가 또 터지면 금리 인상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 내년에 또 선거도 치러야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한 가능성은 워럴 리스크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WTI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WTI가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 금리 인상은 올라가면 경기 침체로 올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들어가면서 WTI가 일단 치고 내려왔어요. WLT는 1.5% 하락하며 89.98, 90달러를 살짝 내려온 모습.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와서 이 85달러가 1차 목표, 80달러 2차 목표, 75달러 3차 목표인데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내려올지도 또 모르죠. 네, 시장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단하지 맙시다. 네, 금일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연준 기준금리 5.25에서 5.5로 동결. 파월 경제 데이터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미국 2년 국채 금리는 5.2%에 근접. 그러나 종가는 5.2보다 낮게 끝났죠. 2006년 이후에 최고였다. 금리 한번 봅시다. 오늘 미국 2년짜리 종가는 5.169에 끝났죠. 6bp 상승하는 그런 약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0년짜리는 4.397, 3bp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금리가 야금야금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좀 가슴 아프죠. 금리는 결국 자산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금리가 올라갔을 때 주식 쪽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자 자산으로 자금이 배분이 되는데 주식은 이자가 없죠. 배당도 이자라고 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주식시장에서는 큰 악재로 보일 수 있는 모습인데, 일단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장주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 이런 와중에도 한 줄기도 희망적인 단어가 또 나왔죠. 뱅크 오브 아메리칸 S&P 500 목표치를 4,600으로 상향을 했다. 지금보다도 좀 올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어떤 논리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600까지 예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일단은 오늘 같은 악재투성이인 시장에서 그나마 한 줄기 빛을 던져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국 8월 CPI가 전년비 6.7% 상승했다. 전월비가 7.3 얼마였나요? 6.8 예상을 6.8을 했는데 6.7이 나온 거죠. 네, 전월은 7.3이었던 것 같아요. BOE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은 시기상조이다. 당연히 제가 봐서는 시기상조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국영마임 CIO가 고강도 긴축 여파로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BOA가 미 정부 셧다운 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을 종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또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BOA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2개 던져줬습니다.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 다음에 주가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금은 0.47% 상승했습니다. 우리 테슬라는 0.82% 하락을 했네요. 애플이 많이 터졌는데 2%, 생각보다도 아이폰 15가 팔리지 않는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애플이 얻어 맞았습니다. 어제 저희 카페 친구 중에서 LG 이노텍을 들고 계신 분이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저한테 이노텍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딱 보면서 저도 이제 고민이 많죠. 이건 20만 원대로 붙일 것 같은데 혹시 19만 원까지 깨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일단 박스권에서 바닥까지 왔는데 20만 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LG 이노텍의 싱글밴드로 애플에 목매다는 모습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20에서 25만 원 사이, 운 좀 27만 원까지 왕복 달기를 할 것 같은데, 지난번 27만 원 근처 왔을 때 팔라고 코멘트를 해줬어야 되는데 30만 원 갈 거라고 좀 기다려야겠던 게 좀 가슴 아픈데, 일단 좀 잘 견디십시오.
애플 서프라이 체인에 있는 분들은 좀 견디셔야 됩니다. 애플이 내년에 또 뭐 XR도 나오고 그런 또 희망이 연말에 가면 또 한번 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은 이 악물고 견디는 시기다. 그렇다고 물타기도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LG 이노텍 가신 분들은 20만 원이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 엔비디아는 432 깨지고 425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전고점이 거의 400달러, 전 저점이 400달러죠. 여기까지는 각오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문제는 27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이때 뭔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 HBM 관련 종목들을 돌려 세우지 못한다면 어려운 일들이 좀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어느 분이 이제 제가 쓴 글에 이제 욕을 써놓으셨던데 네가 HBM을 X도 모르면서 네가 HBM 이야기를 하느냐 해서 제가 그분한테 써노 비치라고 답을 쓰려다가 말았는데 그렇게 싸가지 없이 댓글 달면 안 되죠. 일찍에 새벽에 일어나서 분석해주고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HBM을 얼마나 압니까 하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HBM 우리 매니저도 공부 많이 하죠. 자, 엔비디아 너희를 돌려 세우는 것은 27일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좀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실적 시즌이 끝나면서 이제 10월 초로가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오는데 2분기 그때까지는 뭔가 시장에서 실적으로 뭔가 돌려 세울 만한 일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9월 말 내내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HBM, 자율주행 이러한 AI 관련 종목들이 어려움이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7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에 좀 강한 기대감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돌려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일라이닐리는 0.93%, 노보 노르디스크는 1.3% 상승. 유럽과 미국의 차이인 것 같아요. TSMC는 0.98%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46% 하락. 메타 플랫폼스는 마이너스 1.77, 너블록스는 마이너스 2.63, BTC는 0.11% 상승. 비트코인이 좀 좋네요. 요즘 오히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의 주제는 워낙 FMC가 호키시했기 때문에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해볼 의욕도 안 생기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새로운 매력적인 것을 이제 찾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뭐가 새로운 매력적인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숙제죠. 지금까지 계속 9월에 좀 올라가다 흘러내렸는데 FOMC가 이제 9월 이제 마지막 20일경에 있었으니까 이 다음 10일 그 다음에는 이제 10월 달에는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이제 실적들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 2주 동안에 뭐가 시장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올 거냐, 이걸 찾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들의 숙제인데 아직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답을 못 찾았다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움직여서 대응을 해야 될지를 막막합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애널리스트가 쓰신 걸 한번 붙였는데 싼 것을 찾으세요. 주요 중앙은행들의 정책 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대적으로 싼 내지는 많이 빠진 종목에 대한 매수 수요가 덩달아 커지고 있는 듯하다. 싸거나 많이 빠진 거, 많이 빠지니까 쌌겠죠, 그렇죠? 이런 종목에 대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2차전지도 이러한 맥락하에서 많이 올랐다고 할 수 있고 최근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운송도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을 듯. BDI가 9월 들어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BDI 지수가 이제 새롭게 최근에 시장에서 중요한 발틱 드라이 인덱스가 시장의 중요한 지표로 떠오르고 있는데 들어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고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도 생기고 있는 철강, 화학, 또 많이 올랐기에 부담이 덜한 운송에 대한 관심도 생기는 듯하다. 물론 유가가 오르면 운송업체들의 비용도 상승하기에 그 부담도 있지만 시장에 애매할 때 시도하기 가장 편한 전략이 싼 것을 찾아라. 이게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니치 마켓 상태에서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운송, 철강, 화학, 해운. 저는 이 중에서 철강하고 화학은 한번 해볼 만한데 지금 철강은 너무 많이 튀어 올라왔죠. 화학은 좀 올라오기 전인데 롯데케미칼 같은 것들은 이런 장에서 한번 사볼 만하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석유화학 종목들, 금호 석유화학도 좀 올라오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런 모습이 있고, 다음에 HM을 비롯해서 해운 운송도 올라오는 모습이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성장주 오리엔테드인 사람들은 이런 종목들이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죠. 너무나 이제 약해 보이고, 하지만 좀 와이즈하게 조금씩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린이분들은 쉽게 물려있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움직이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발틱 드라이 인덱스, 건어물 가격이죠. 네, 건어물 지수인데 이렇게 바닥에서 1100을 찝다가 지금 1526까지 거의 50% 가까이 BDI 지수가 올라온 상태죠. BDI 지수는 한번 방향성을 정하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또 겨우 가을 정도 이후부터 쭉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운임이 이미 유가가 오르면 치명타를 받는데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지만, 일단 해상 운임, 가장 근본적인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배들에 대한 운임 지수가 올라가 있다는 것은 경기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이렇게 운임 지수가 올라오면 CPI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또 이런 호재와 악재가 막 섞여 있는 상황일 때 우리가 가장 경기와 자기 전망과 전략을 판단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이 9월 21일 이 상황이 뭐 온갖 것들이 믹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아니고 경기가 완전히 부러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애매한 상황이 제일 뭔가 투자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가장 그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 BDI 지수를 한번 봤는데, BDI 지수대로 움직이는 해상, 운송 이런 종목들이 좀 더 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단순하게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종목들은 거의 건들지는 않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계속 미국 시장에 소비 침체가 있을 것이다. 생각보다도 소비 침체가 많을 것이다. 강할 것이다. 이 소비 침체라도 와야 CPI를 짓누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반대편 작용으로 소비 침체가 오면 주식 시장이 박살날 가능성도 있다. 양수 겸장, 양날이 칼이다라고 어제 그 이야기를, 그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소비 침체, 어제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소비 침체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이제 저가 화장품 시장 관련주들이 에이블렌신이 뭐니 이제 다 박살이 난 거죠. 이게 미국의 대학생들, 젊은 애들이 이제 스튜던트 론을 갚아야 되는데 이 돈들이 소비 여력이 없다. 그래서 싸게 썼던 이런 싼 언더그라운드 이러한 그 화장품들, 국내 화장품들을 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이 하나 있고, 반대로 과거 통계를 봤더니 경기가 안 좋을수록 싼 화장품이 잘 팔리더라. 또 반대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보고 서로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화장품주들이 많이 얻어 터졌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소비 침체의 가장 바로미터, 가장 앞에서 움직이는 게 여성들의 화장품이라는 거죠. 미국 그 전전일이죠. 미국 Z세대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엘프 뷰티라는 게 있는데 주가가 8%나 하락을 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일단은 소비가 침체하는 게 가장 여성 화장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가장 민감하게 우리가 봐야 될 소비의 모습이다, 패턴이다. 일단 화장품주들이 얻어맞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화장품주들은 좀 줄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비가. 그럼 앞에서도 새로운 거, 뭔가 시장을 변화가 있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것이 눈에 안 보인다. 그런데 이게 통신 장비주라도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도 있으시죠. 5G, 6G, 6G 레디? 6G, 말은 6G인데 우리 5G하고 LTE가 같이 쓰듯이 5G하고 6G가 같이 쓰이는 게 레디라고 부르더라고요. 애매한 말을 갖다 썼는데, 과연 통신 장비는 이 시장에서 우리들에게 구원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위성과 이동통신을 결합한 6G의 핵심 기술 R&D가 본격화된다. 5G는 위성으로 통신을 해주는 거죠. 위성이 핵심입니다. 위성. 네. 6G는 위성이다. 다시 한번, 다른 건 다 몰라도 6G가 어떤 상황이고 하면 6G는 위성이다.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빠른 5G와 위성 6G가 서로 연결돼서 UM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IoT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게 6G인데 6G가 뭔지 한번 그 개념부터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 통신 시스템 도입 6G는 지상 기지국망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을 기지국으로 사용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6G는 인공위성망을 기지국을 사용한다. 위성통신은 5G 비지상 네트워크를 처음 도입된 데 이어 6G에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이다. 위성통신이. 예. 따라서 6G가 도입되면 그동안 일반적인 이동통신의 사각지대로 여겼던 해상과 항공에서 자유로운 통신이 가능해진다. 또한 해에서 노밍할 필요가 없게 된다. 수중통신도 가능하게 된다. 위성으로 통신하기 때문에 1테라비트급 전송 속도이다. 5G가 기가비트급 속도인데 6G는 1테라비트급 속도이다. 너무 빠르고 한 편의 영화를 봤는데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게 바로 위성 통신 시스템을 사용한 6G다. 짧은 전송 지연 5G보다는 전송 지연이 무선 기준으로 0.1 ms로 낮아진다.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넓은 서비스 거리, 최대 10km까지 서비스 지역거리가 확대된다. 높은 신뢰성, 보안 기술을 선택적 추가하는 5G와 다르게 보안 기술이 내재화된다. 이게 이제 6G의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6G가 뭔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죠. 위성으로 한다. 위성이 이 5G 보다는 기가급보다 훨씬 빠른 테라급으로 사용된다. 빠르게 사용된다는 것은 자율주행, 위성통신, 다음에 UAM,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 새로운 기기와 새로운 기술 변화의 핵심이라는 거죠. 6G가. 근데 미국은 지금 5G를 서두른다는데 이게 참 시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6G에 대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정부가 6G 기술 목표와 R&D 투자 기술을 발표를 했죠. 네. 1테라바이트급, BPS급 전송 속도, 5G에 대해 10분의 1 수준의 전송 지연만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뭔지를 한번 붙여놓으시고 6G를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G 시장 개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미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은 통신장비 시스템을 교체하고 교환하고 시스템을 갖춰가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이득을 많이 볼 것이다. 항상 설레발이죠. 우리 홍식 오빠가 이제 설레발을 치기 시작하면서 이게 시작된 것 같은데 홍식 오빠를 믿을 수 있느냐. 하지만 이제 가격은 어제 한 3, 4일 계속 오르면서 치고 올라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치고 쫓아가면 터질 것 같은데 포기를 하든지 아예 그냥 하락할 때 한번 치고 들어가든 둘 중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을 하십시오. 어정쩡하게 들어가시면 뒤통수만 당하십니다. 저는 포기합니다. 결론 들어갑시다. 앞길이 캄캄한 아침이 밝아왔다. 우린 비둘기를 키우고 싶은데 시장 주인은 매를 키우라고 우리에게 우기는 거죠. 이제 뭘로 장사를 해야 하나. 5G, 철강, 해운, 운송 답이 없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내년의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주식시장은 앞에서도 기대감을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먹잇감이 매력적이지 않는다면 시장이 죽는 거죠. 높은 금리가 장기화로 인한 우리가 사랑한 성장주인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두들겨 맞을 가능성, 이미 다 두들겨 맞았는데 추가로 두들겨 맞을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다. 이 상단에서 한 20%씩 하락해서 내려왔는데 추가로 10% 정도 더 두들겨 맞을 것인가. 오늘 보면 거의 3, 4%씩 제가 봐서는 4, 5%씩 두들겨 맞을 확률이 100%인데 이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머리가 아픈 거죠. 어떻게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냐. 이게 핵심입니다. 일단 저도 특별히 용빼는 재주는 없습니다. 오늘 두들겨 맞으면은 견딜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오늘 정도 두들겨 맞으면 모든 악재가 다 시장에서 반영된 가격인데 오늘 저녁 미국이 돌아서주느냐 아니면 미국이 추가로 하락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시장의 목줄을 메고 끌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거의 바닥이어서 오늘 빠지면 거의 마지막 바닥에 반이 70%가 다 빠진 것 같은데 견딜 것이냐 아니면 같이 패고 나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일단은 오늘은 견디셔야죠. 견뎌서 빠져나가고 현금을 마련한 30% 현금을 마련할 시기는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서 올라오면 그때 30% 정도를 팔아서 연말과 내년 초를 대비해서 현금을 좀 아껴놓은 전략.
7대 3의 전략 정도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오늘은 팔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시장은 항상 우리가 생각과 반대로 가는 케이스가 많다. 대중의 생각대로 시장에 가는 케이스는 아주 불리시한 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장세일 것이다. 또 반대로 아주 호키시한 하락 장세일 때만 대중 심리가 맞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장에서는 잘못하면 뒤통수를 칠 확률이 높으니까 정중동도 필요한데, 이젠 정중동도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팔든지 줄이든지를 해야 돼. 파는 거나 줄이는 거 똑같은데 뭔가를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아침 시작부터 얻어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보고 점심 먹고 좀 커피 한두 잔 마시고 정신 차리고 시장에 대해서 한번 다시 코멘트를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어제도 한 서너 분 들어오시는데 감사합니다. 들어가신 분들. 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좀 들어오십시오. 들어와서 같이 공부하고 이해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부터 4시까지 우리 스터디 모임이 있는 거 아시죠? 3명의 강사가, 국내 일타 강사들이 와서 시장의 방향성이라든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제약바이오하고 반도체하고 또 제가 이렇게 세 사람이 1시간씩 PT를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에 관심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어떻게 될지 되게 간단합니다. 네. 자, 어려운 장입니다. 아침에 힘 빠질 수 있지만 배에 힘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죽지 않습니다. 쫄지 마시고 일단 시장을 오전까지 지켜보시고 오후에 또 제 생각을 써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